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가세현과 구제혁의 사건 때문에 영상이 조금 늦어졌지만 권경의 노쇼 사건의 시작인 고 박주원 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원래는 피해자 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가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려 했지만 어머님께서 그것까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웃음이 많았던 주원 양의 비극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던 주원 양은 어느 날 학교에서 우유가 나왔고 반장이 학생들에게 우유를 전달하는데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았던 주원 양은 반장이 권하는 우유를 거부했고 반장과 주원 양은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다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원 양은 별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계속했지만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밝은 성격을 가진 주원 양은 꿋꿋하게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귈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강남의 진선여중으로 입학한 주원 양은 새로운 친구들과 잘 지내며 평범한 학교 생활을 보냈고 그중 특히 김미소라는 친구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원 양은 유난히 휴대폰 학생 요금이 빨리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평소에도 미소라는 친구가 주원 양의 핸드폰을 자신의 핸드폰인 마냥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고는 주원 양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그때서야 주원 양은 미소가 학교에서도 자신의 핸드폰을 매일 가지고 갔었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각성을 느낀 주원 양의 어머니는 김미소의 어머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더 이상 김미소가 주원 양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잘 된 줄 알았지만 김미소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주원 양의 핸드폰을 빌려 쓴 것을 어머니께 일러 바쳤다며 비난을 했고 심지어 본인의 남자친구를 주원 양에게 뺏겼다는 듯이 글을 올리면서 서서히 주원 양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소는 당시 학교에서 일진이었고 당연히 소문은 빠르게 퍼지면서 어느샌가 주원 양 주변에는 한두 명의 친구만 남고 모두 주원 양에게 다가가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주원 양이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계란이나 밀가루 세례를 맞은 적도 있었고 학교 뒤편에서 의자로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학교 폭력의 심각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카톡방에 초대가 되어서 2시간 동안 알지도 못하는 5명에게 무려 6,300개의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익명의 5명을 찾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때 다툼이 있었던 반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반장과 김미소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소문은 있지만 실제로 친분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원 양의 어머님은 학교에 찾아가 사건에 대해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였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은 피해자인 주원 양에게 멀리 전학을 갈 것을 권했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걸까요?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가해자들에게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하며 학폭위를 열지도 않고 그저 피해자인 주원 양을 내보내서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었는데 만약 이때 학폭위를 열었다면 어머니는 충분히 재판에서 승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자료도 남겨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국 주원 양은 강화도에 위치한 기숙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곳에서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의 품이 그리울 나이인 주원 양은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싶어 했고 어머님은 주원 양의 뜻대로 서울 강남의 은광여자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님이 일부러 진선여중 학생들이 많이 없는 곳으로 전학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주원 양은 학기 초반에 친구들과도 아주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구점에서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김미소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심지어 주원 양을 본 김미소는 주원 양에게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미소를 다시 마주친 것이 충격이었는지 주원 양은 자신의 다이어리에 김미소를 만났다는 내용을 적었고, 이상한 건 그 이후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반이었던 윤수지라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미소의 친구 몇 명이 주원 양이 다니는 은광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에서조차 학교폭력 위험군으로 지목된 윤수지가 김미소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딱 봐도 그림이 그려지죠. 도대체 주원 양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괴롭힌 것일까요? 결국 주원 양은 고등학교에서조차 왕따를 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고, 수학여행 버스에 같이 앉을 친구조차 없었던 주원 양은 그나마 다행히 수학여행을 잘 다녀오는 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에 학교에 가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한 주원 양은 등교 하루 전에 자신의 집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도대체 주원 양은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시 폭행이나 괴롭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랜 기간 학폭이 있었음에도 잘 버텨온 주원 양은 수학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는 분명 수학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주원 양과 같은 반이었고 주원 양이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자들은 괴롭힌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롭힌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주원 양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들에게는 역시 반성이나 미안한 감정 같은 것은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인지하고 따돌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 어머님께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학교는 학생보단 학교 이미지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주원 양이 떠나고 2년 뒤 주원 양의 영정을 가지고 학교 졸업식에 참여한 어머님은 먼저 떠난 주원 양을 가슴에 묻으며 현재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재판을 망쳐버린 권경의 변호사와 외롭고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앞전에 권경의 변호사 재판 노쇼 사건 영상을 올리면서 어머님께서 변호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변호사를 구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부디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어서 주원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와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재판을 말아먹은 권경의 변호사가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주원 양이 느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